김건희 씨는 목적이 비슷한 권오수, 이종후, 명태균 같은 사기성 사익 추구 집단과 어울려 자산을 축적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경제 공동체는 주가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들 범죄 공동체는 나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드디어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권력 공동체를 완성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녹취를 통해서 김건희 씨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통해 김건희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우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또 공천 개입,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의 뼈대인 공당인 정당의 공천 관리와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비서실장께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들은 녹취에서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두 번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서실장께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 사령탑으로 이끌면서 잘못 보필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빠르게 육성을 들었지만 이제 저렇게 문자로 된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거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취임식 하루 전날 5월 9일자이고요. 같은 날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것은 김건희 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장난하는 척 이거 안 쳐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라 전화가 와서 선생님 윤상현 전화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렇게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비서실장께서 아무 의미 없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법률적으로 있는 심각한 탄핵 사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천 개입으로 인한 탄핵 사유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각에서는 아직 당선자 신분인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씨의 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정치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미 당내 공천의 개입 행위 착수 시부터 김영선 공천의 확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당내 공천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 및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운동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씨를 전략 단수 공천 방식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종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선 선거인의 후보 선택지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되는 것이고 또 경선 선거인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느냐, 선거사법 공소시효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10년 경과라는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7조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 중에 있다라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행위는 공당의 국힘당의 선거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의 행위는 정치적 지위와 건세라는 대통령의 위력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공천거래 관련해서도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에 위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공소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분을 더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계속할까요? 예, 다음 질의에서 1분 빼겠습니다. 네. 네. 요청.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거나 다음 질의 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어가는 말씀만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형법 141조의 수뢰 후 부정처사죄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이 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창원 국가산단 선전 등 국가정책 사안에 명태균 씨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같은 기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존경하는 저도 한 말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네. 빠른 진행도 좋은데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는요 보충 질의할 때 아무리 그래도 그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 수긍하는 게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과도한 정치 공략적 일방적 주장이고 일방적인 법리 해석입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